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몇 번째 영상을 찍는 건지 까먹을 정도로 꽤 영상을 올린 것 같네요. 요새 댓글이 조금씩 달리고 있어서 좀 영상 찍는 재미도 생긴 것 같고, 저도 이거 찍으면서 내가 이 영상을 왜 찍는가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들도 많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샘솟고 있어서 이 영상을 찍는 주말이 항상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제 삶에 좀 좋은 원동력이 돼주는 것 같아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커밍아웃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저보다 더 커밍아웃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오픈리 게이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도 꽤 커밍아웃 많이 한 편이거든요. 나름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저의 커밍아웃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고등학교 친구는 3명, 대학교 친구 동기 1명이랑 그 연합 동아리를 제가 했었는데 그 연합 동아리에서 만난 2명 친구, 군대 친구 2명, 그 유럽 그 동행구에서 만난 친구 2명, 회사에서 친구 3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 이렇게 해서 총 세보니까 14명한테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로는 제가 커밍아웃 했던 친구들의 친구들을 만날 때는 굳이 커밍아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제가 개인 상태에서 만나는 친구들이라 그렇게 하면서 제 인간관계가 훨씬 더 확장된 것 같아요. 제가 개인 걸 아는 이성애자는 한 20명이 훨씬 넘을 텐데 제가 커밍아웃을 했던 친구는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밍아웃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커밍아웃 했던 친구들의 친구들 만나면서 그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커밍아웃이라는 게 되게 아무리 많이 해도 약간의 불편함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단계를 건너뛰고 애초에 개인 상태로 친구를 새로 만날 때는 커밍아웃을 생략해도 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게이라고 밝히는 것도 커밍아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상 영어 수업을 하는데 한 매주 2번씩 하거든요. 거기서 만났던 한 외국인 튜터분께서 제가 그분은 좀 뭔가 믿을 만한 거예요. 그분의 과거 커리어를 보니까 뉴욕에서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셨고 비주류 감성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책을 많이 읽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제가 뭔가 당연하게 LGBTQ 프렌들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한테 게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분이 미안했어요. 왜냐면 제가 게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너 사귀는 그 여자친구가 있냐 라고 물었는데 나는 그냥 사실 보이프렌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엄청 미안해 했는데, 그리고 좀 있다가 제가 The reason why I came out to you 이렇게 내가 너에게 커밍아웃 한 이유는 블라블라 설명을 하니까 너가 나한테 한 건 커밍아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커밍아웃이 아니라 You just introduced yourself. 그러니까 넌 그냥 너 자신을 소개했을 뿐이지 커밍아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서 저도 새롭게 뭔가 배운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나중에는 모든 게이분들이 굳이 커밍아웃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커밍아웃을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좀 어중간한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관계에서도 좀 극단적인데 친할 거면 아예 친하고 안 친할 거면 안 친하게 지내는, 그래서 이게 사회생활 할 때는 되게 불리한 성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은 어쨌든 얕고 넓게 네트워킹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좀 내향적으로 성격이 변하면서 좁고 근데 깊게 사귀는 경향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 굳이 거짓말을 하는데 제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불편한 주제가 나올까봐 긴장하는 것도 그렇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커밍아웃 하는 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이게 몇 번 커밍아웃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조금은 더 쉬워지는 경향은 있고 그 커밍아웃을 통해서 훨씬 더 관계가 밀착되는 느낌을 받으니까 지금 고양이가 좀 옆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보이면 커밍아웃 하고 싶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게이로서 제 정체성을 인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독일 교환학생이었는데 처음 레즈비언이나 게이를 본 게 그 독일이었는데
그 첫 경험이 되게 자연스럽게 자신을 그냥 레즈비언 혹은 게이라고 소개하는 문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좀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한국 돌아올 때 제가 커밍아웃을 해야 될 사람들 리스트를 한 10명 정도 뽑았어요. 실제 거의 그 중에 한 70%는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리스트 작성할 때 기준은 첫 번째로 남의 인생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 위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쉽게 판단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또 두 번째는 퀴어 컨텐츠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 게이나 레즈비언, 뭐 트랜스젠더가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던 사람. 그래서 커밍아웃을 했을 때 제 커밍아웃이 그분들이 처음 겪는 상황인 분들도 있었고, 두세 명 정도는 이미 게이나 뭐 레즈비언 친구가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혹은 그냥 그 본인이 게이나 레즈비언이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목적이 좀 많은 분들이 커밍아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제가 독일에서 한국 올 때는 다들 하는 게 기본인 줄 알았는데 한국 오니까 거의 안 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외국 생활 안 하고 한국에서 있었다면 저도 커밍아웃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주변 사람, 주변 게이 친구들이 다 커밍아웃을 안 하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컨텐츠를 통해서 커밍아웃 해도 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커밍아웃 한 대상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저는 커밍아웃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게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석천님을 제외하면 자기 주변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커밍아웃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좀 깨부실 수도 있고, 게이 인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도 자기의 친구가 뭐 게이나 레즈비언이면 좀 더 퀴어 혐오 세력에 맞서서 같이 싸워줄 수 있는 아군이 되어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커밍아웃을 하면서 그분들 삶에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커밍아웃 했던 분들과 좀 인터뷰하는 형식을 통해서 커밍아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채널명은 게이의 독백이지만 게이의 인터뷰도 간간히 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 제 아까 고양이는 혼자 저러고 있어요. 저기 위에 한 마리가 더 있네요. 귀엽죠? 다음에 얘네들도 소개할게요.